그대들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동창 모임에 다녀왔는데 집에 오는 길에 마음이 더 무거워진 경험. 3시간을 함께 있었는데 진심 어린 대화는 단 한마디도 나누지 못한 경험. 친구들과 웃으며 헤어졌는데 집에 와서 혼자 앉아 있으니 오히려 더 외로워진 적. 70세 서울에 사는 박은숙 씨는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30년째 빠짐없이 나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오후 3시, 처음 10년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근황을 물으며 따뜻한 우정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자식 자랑, 재산 자랑, 건강 자랑. 서로 자랑 거리를 들고 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은숙 씨는 점점 말이 줄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에 오면 왠지 모를 패배감과 피곤함이 밀려왔습니다. 나만 뒤처진 것 같아.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정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정치꼴이 말이 되나? 그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다른 친구들이 서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니? 너야말로 고집불통이군. 50년 우정이 한순간에 금이 갔습니다. 박은숙 씨는 그날 이후로 모임을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저 자리가 즐겁지 않아. 하지만 박은숙 씨의 딸은 반대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친구들이랑 만나셔야죠. 혼자 계시면 치매가 쉽게 온다 하잖아요. 모임 끊으시면 외로우실 텐데. 딸의 걱정은 당연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이 들수록 친구가 더 필요해. 외로우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해. 박은숙 씨도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 예전 같으면 모임 때문에 긴장하며 준비하던 시간. 이제는 혼자 공원을 산책하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그냥 창밖을 바라봅니다. 처음에는 허전했지만 지금은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이 이렇게 귀한 거였구나. 그런데 왜 박은숙 씨는 오히려 더 평안해진 걸까요? 왜 50년 우정을 끊었는데도 외롭지 않은 걸까요? 정약용은 이 현상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 생각에 확신을 갖는다. 그래서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젊을 때는 서로 다른 의견도 잘 받아들였습니다. 내 말도 맞고 내 말도 맞아 하며 웃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예순을 넘기면서 달라집니다. 자신의 경험이 굳어지고 자신의 방식이 정답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만나면 대화가 아니라 주장만 남습니다. 서로 말은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이야기만 하고 상대방의 말은 귓전으로 흘려버립니다. 정약용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교제는 독과 같다. 차라리 홀로 있어 마음의 평정을 지키는 것이 낫다. 그렇습니다. 피곤한 관계는 독입니다. 시간을 잡아먹고 에너지를 빼앗고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관계를 끊지 못하는 걸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관계를 끊으면 외로워질 것 같아. 나만 혼자 남겨질 것 같아.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아.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뜻이 다른 자와는 함께 갈 수 없다. 억지로 어울리려 하면 둘 다 상처받는다. 현명한 자는 헤어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론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든 친구를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혼자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선택입니다. 습관적으로 의무감으로 체면 때문에 만나는 관계. 만나고 나면 피곤하고 무겁고 비교당하는 느낌이 드는 관계. 이런 관계를 정리하라는 겁니다. 반대로 만나면 편안하고 진심을 나눌 수 있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관계. 이런 관계는 지켜야 합니다. 아니, 더 깊이 가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는 함께 배워볼 것입니다. 첫째, 왜 나이 들수록 친구는 적어야 하는지. 둘째, 어떤 친구를 남기고 어떤 친구를 보내야 하는지. 셋째, 관계를 정리한 후에도 어떻게 외롭지 않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이 네 가지를 알게 되면 그대의 남은 생은 훨씬 가볍고 평안해질 것입니다. 정약용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벗 한 명이 나쁜 벗 10명보다 낫다. 좋은 벗은 나를 키우고 나쁜 벗은 나를 소모시킨다. 지금부터 함께 그 답을 찾아봅시다. 그 전에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그대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마음의 아침은 정약용을 비롯한 선인들의 지혜를 전해드립니다. 그대가 살아오신 세월만큼 깊이 있는 이야기로 그대의 남은 생이 더 평안하고 지혜로워지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봅시다. 그대들이여, 왜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적어야 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나이 들면 외로우니까 친구가 많아야 해. 사람이 많을수록 든든해.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관계가 힘이었다. 하지만 늙어서는 관계가 짐이 된다. 왜 그럴까요? 젊을 때 우리는 성장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자양분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우고 함께 성장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변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만의 방식이 확립되었고 그것이 편안합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 안에 성을 쌓는다. 그 성은 자신을 지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가두기도 한다. 이때 많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각자 자기 성 안에 갇혀 있습니다. 서로의 성벽 너머로 소리를 지를 뿐 진짜 만남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곤합니다. 에너지는 쏟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함께 있지만 혼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정약용은 나이 들수록 친구는 적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집니다. 서울에 사는 박영희 씨, 68세. 지난주 토요일 오후 친구와 강남역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메뉴를 고르는데 친구가 말했습니다. 여기는 된장찌개가 맛있어. 그거 시켜. 박영희 씨는 김치찌개를 먹고 싶었습니다. 나는 김치찌개가 좋은데. 아니야. 된장찌개가 훨씬 나아. 내가 여기 자주 와봐서 잘 알아. 내 입맛은 내가 알아. 난 오늘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 아니, 내 말 좀 들어봐. 된장찌개가 정말 맛있다니까. 박영희 씨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안 돼? 친구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 알았어. 마음대로 해. 결국 둘 다 각자 원하는 걸 시켰습니다. 하지만 식사 내내 어색했습니다. 김치찌개도 된장찌개도 맛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박영희 씨는 다른 친구를 만났습니다. 같은 식당에서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영희야, 여기는 된장찌개가 유명해. 박영희 씨는 또 김치찌개가 먹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친구가 다르게 말했습니다. 나는 된장찌개 먹을게. 너는 뭐 먹고 싶어? 나는 김치찌개. 그래, 좋아. 그럼 우리 하나씩 시켜서 나눠 먹을까? 박영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좋네. 두 사람은 두 가지 찌개를 시켜서 나눠 먹었습니다. 된장찌개도 맛있고 김치찌개도 맛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먹으니 즐거웠습니다. 집에 돌아온 박영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왜 결과가 다를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자기 방식을 강요했어. 두 번째 친구는 내 선택을 존중했어.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내 말도 맞고 내 말도 맞아 하며 웃었다. 하지만 예순을 넘기면 내가 맞아, 너는 틀렸어가 된다. 자기 경험을 절대적 진리로 여기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된장찌개가 맛있는지 김치찌개가 맛있는지가 아닙니다. 문제는 각자가 자기 방식을 고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라는 겁니까?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냥 입 다물고 있으라는 겁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인천에 사는 72세 김철수 씨에게는 40년 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와는 절대 다투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어느 날 제가 김철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40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우셨어요? 김철수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규칙이 있어요. 상대방이 조언을 구할 때만 조언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친구가 나 요즘 무릎이 아픈데 어떡하지? 라고 물으면 그때 내가 다니는 병원 좋아. 가볼래? 하는 거예요. 하지만 친구가 아무 말 안 하는데 먼저 너 무릎 안 좋아 보이는데 내가 아는 병원 갈래? 하면 안 되는 거죠. 왜요?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요. 조언은 부탁받았을 때만 가치가 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고집이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강요하는 것이 문제라는 걸. 그러면 첫 번째 친구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영희 씨는 고민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와는 헤어져야 하나? 오랜 친구인데.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된장찌개만 강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병원은 이걸로 가야 해. 옷은 이런 걸 입어야 해. 자식은 이렇게 키워야 해. 모든 것에서 자기 방식을 강요했습니다. 박영애 씨가 다른 의견을 말하면 내가 해봐서 아는데 하며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싸웠습니다. 아니, 싸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들어야 했습니다. 박영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 친구와는 조금 거리를 두자. 자주 만나지 말고 가끔만 만나자. 완전히 끄는 건 아닙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만납니다. 하지만 전처럼 매달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끔 만나니까 싸울 일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박영희 씨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다. 다만 거리를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 가까우면 다투고 멀면 잊혀진다. 적당한 거리가 우정을 지킨다. 이제 두 번째 이유를 보겠습니다. 인천에 사는 최순자 씨, 70세. 매달 첫째 주 목요일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습니다. 지난달 모임, 종로의 한정식집에서 6명이 모였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이번에 대기업 임원 됐어. 연봉이 얼마인지 알면 깜짝 놀랄걸? 다른 친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은 작년에 벌써 됐는데 요즘 젊은 애들 출세 빠르더라. 또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작년보다 3억이나 올랐어. 강남이 역시 다르더라고. 30분 동안 자식 자랑, 재산 자랑이 이어졌습니다. 최순자 씨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평범한 회사원이고 아파트 값은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자랑이 한창일 때 조용히 앉아있던 친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자랑만 하는데 나는 솔직히 말할게. 우리 아들 최근에 실직했어. 분위기가 싹 바뀌었습니다.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회사가 구조조정하면서 잘렸어. 40대 중반인데 다시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네. 최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많이 힘들겠다. 괜찮아? 뭐 어쩔 수 없지. 그래도 건강하니까 다행이야. 그 순간 자랑하던 친구들이 머쓱해졌습니다. 한 친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우리 아들 임원된 건 맞는데 이혼했어. 며느리가 떠났어. 다른 친구도 말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값은 올랐는데 남편이 아파서 병원비가 더 많이 나가.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자랑이 사라지고 진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최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 힘든 게 있었구나. 그런데 왜 처음 30분은 자랑만 했을까? 부산에 사는 67세 강미숙 씨는 친구 모임에서 항상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딸이 얼마나 효녀인지 알아? 우리 손주가 전교 1등 했어. 나는 요즘 등산 다니면서 건강 관리해. 하지만 집에 오면 공허했습니다. 왜일까요? 어느 날 강미숙 씨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자랑만 할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두려웠구나. 내가 뒤처진 것 같아서. 친구들에게 무시당할까봐. 자랑은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 친구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함께 성장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서로 비교하고 경쟁한다. 시니어들의 모임은 자랑 대회가 된다. 이것은 우정이 아니라 전쟁이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자랑하는 자를 탓하지 마라. 그들도 두려운 것이다. 나이 들어 쓸모 없어진다는 두려움, 잊혀진다는 두려움. 자랑은 그 두려움을 감추는 갑옷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순자 씨는 다음 모임부터 달라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자랑 대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 요즘 무릎이 너무 아파서 계단도 못 올라가. 힘들어.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병원은 다녀봤어? 응, 다니는 중인데 잘 안 낫네. 나도 무릎 아팠는데 내가 다니는 병원 괜찮아? 주소 줄까? 그래, 고마워. 그날 모임은 달랐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진짜 대화가 오갔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조언을 주고받았습니다. 최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먼저 약한 모습을 보이면 분위기가 바뀌는구나. 모든 모임이 이렇게 바뀔 수는 없습니다. 어떤 모임은 여전히 자랑 대회로 끝납니다. 그런 모임은 정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어떤 모임은 바뀔 수 있습니다. 누군가 먼저 솔직해지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약함을 보일 수 있는 관계가 진짜 우정이다. 이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서울에 사는 이경호 씨, 72세. 지난주 수요일 20년 지기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요즘 어때? 좋지 뭐. 건강하고 잘 지내.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무릎이 아파서 계단도 힘들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경제적으로도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친구도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좋아. 다 잘 돼. 그 친구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1시간을 보냈습니다. 날씨 이야기, 뉴스 이야기, 정치 이야기. 하지만 진짜 대화는 한마디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는 달랐습니다. 금요일 이경호 씨는 또 다른 친구를 만났습니다. 요즘 어때? 이경호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요즘 힘들어. 무릎도 아프고 잠도 잘 못 자고. 친구가 물었습니다. 많이 힘들겠네. 병원은 다녀봤어? 응, 다니는 중인데. 나도 비슷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친구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요즘 혈압약 먹어.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좀 빠듯해. 나도 그래. 연금만으로는 빠듯하더라. 두 사람은 서로의 어려움을 나눴습니다.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조언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주고 공감해 줬습니다. 헤어질 때 이경호 씨는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진짜 이야기를 나누니까 오히려 편하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든 자들은 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 아파도 괜찮다 하고 힘들어도 괜찮다 한다. 결국 친구 앞에서도 가면을 쓴다. 체면 때문에 진심을 숨기면 그것은 이미 우정이 아니다. 그저 서로를 속이는 연극일 뿐이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것은 큰 축복이다. 그런 친구 한 명이 있으면 충분하다. 그렇다면 모든 친구에게 약함을 보여야 할까요? 아닙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심은 함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받아줄 그릇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야 한다. 진심을 함부로 주면 상처받고 진심을 숨기고만 살면 외로워진다. 지혜로운 자는 누구에게 진심을 보일지 가려낼 줄 안다. 그래서 친구는 적어야 한다. 그대들이여,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나이 들수록 친구는 적어야 하는지. 첫째, 고집이 세져서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됩니다. 하지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우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 자랑과 비교가 시작되어 서로를 상처 줍니다. 하지만 누군가 먼저 솔직해지면 분위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셋째, 진심은 사라지고 체면만 남아 겉돌기만 합니다. 하지만 진심을 받아줄 수 있는 친구 한 명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정약용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많은 친구는 짐이다. 나이가 들면 체력은 줄고 마음은 예민해진다. 이때 많은 사람을 상대하면 몸과 마음이 모두 상한다. 적은 것이 오히려 많은 것이다. 진짜 관계에 집중해라. 100명과 얕게 사귀는 것보다 1명과 깊이 통하는 것이 낫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남습니다. 어떤 친구를 남기고 어떤 친구를 보내야 할까요?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지금부터 그것을 가려내는 법을 배워봅시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친구를 남겨야 합니까? 어떤 친구를 보내야 합니까? 그대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친구는 하늘이 주는 선물이고 가짜 친구는 내가 만든 착각이다. 세월이 가짜를 걸러내고 진짜만 남긴다. 오늘 3가지 기준을 배우면 그대는 평생 헤매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울 때 남는가? 첫 번째 기준입니다. 서울에 사는 한영수 씨 69세. 5년 전 한영수 씨는 사업이 망했습니다. 빚이 5억. 그때까지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10명 있었습니다. 함께 골프를 치고 매달 모임에 나가고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녔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그 친구들이 한영수 씨를 찾았습니다. 영수야, 오늘 저녁 한잔하자. 이번 주말에 골프 칠까? 한영수 씨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든든했으니까요. 하지만 사업이 망하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한영수 씨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요즘 어때? 아, 영수야. 미안한데, 나 지금 좀 바빠. 나중에 연락할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에 시간 되면 밥 한번 먹자. 답장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10명의 친구 중 9명이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답하지 않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딱 1명만 남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한영수 씨가 사업에 망한 다음 주에 찾아왔습니다. 말없이 5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쓰게. 천천히 갚으면 돼. 야, 미안하다. 내가 언제 갚을 수 있을지. 괜찮아. 급하지 않아. 너 힘들 때 친구가 뭐하러 있겠어. 한영수 씨는 그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1년 후 한영수 씨는 작은 사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잘 됐습니다. 3년 만에 빚을 다 갚고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사라졌던 친구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영수야,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 우리 오랜만에 골프 칠까? 한영수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힘들 때는 어디 있었어? 한 친구가 변명했습니다. 미안해. 그때 나도 바빴어. 너 이해하지? 한영수 씨는 더 이상 그 친구들과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등학교 친구와는 더 자주 만났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을 때 찾아오는 자는 이익을 보려는 자요. 어려울 때 찾아오는 자는 의리를 지키는 자다. 친구의 진가는 평안할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드러난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박정민 씨, 71세의 이야기입니다. 박정민 씨는 3년 전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때 많은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장례식에도 와주고 위로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박정민 씨는 서운했습니다. 역시 가짜 친구들이었어. 어려울 때 안 남았잖아. 하지만 6개월 후 한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정민아, 요즘 어때? 많이 외롭지? 응, 힘들어. 나 지금 갈게. 같이 산책이나 하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말없이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박정민 씨가 물었습니다. 너 왜 장례식 끝나고 한동안 연락 안 했어?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너한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어. 장례 직후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 오히려 몇 달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다 떠나고 더 외로울 것 같아서 그때를 기다렸어. 박정민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친구는 타이밍을 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울 때 남는 것만이 진짜 우정은 아니다. 때로는 물러서서 기다려주는 것도 우정이다. 상대방이 원할 때 나타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배려다. 그렇다면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질문을 바꿔봅시다.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가만 보지 말고 내가 정말 필요할 때 믿고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인가? 를 물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기준입니다. 울산에 사는 정미란 씨 67세. 정미란 씨는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카페에 앉자 친구가 물었습니다. 미란아, 요즘 어때? 정미란 씨가 대답하려는데 친구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말이야, 요즘 너무 바빠. 손주 돌보고 남편 병원 모시고 30분이 흘렀습니다. 친구는 계속 자기 이야기만 했습니다. 정미란 씨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오는 길 허전했습니다. 나를 만나러 온 건가? 자기 이야기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건가? 일주일 후 다른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정미란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요즘 남편이 건강이 안 좋아서 걱정이야. 친구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들었습니다. 많이 안 좋아? 병원은 다녀봤어? 정미란 씨는 20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들어주었습니다. 힘들겠다. 내가 뭐 도와줄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그제야 친구가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비슷해. 우리 남편도 요즘.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벗은 자기 이야기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는다. 자랑만 늘어놓는 자는 벗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다. 말을 많이 하는 자는 상대를 무시하는 자요. 말을 적게 하고 많이 듣는 자는 상대를 존중하는 자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정은 균형이다. 한쪽만 듣고 한쪽만 말하면 오래가지 못한다. 때로는 내가 듣고 때로는 상대방이 듣는다. 그 균형이 우정을 지킨다. 그렇다면 어떻게 균형을 맞출까요? 서울에 사는 최영자 씨 70세의 방법을 소개합니다. 최영자 씨는 친구를 만날 때 이렇게 합니다. 만나자마자 질문합니다. 요즘 어때? 무슨 일 있어? 친구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30분 정도 듣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그냥 들어줍니다. 그 다음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요즘 이런 일이 있었어. 친구가 들어줍니다. 마지막에 서로 물어봅니다. 오늘 우리 둘 다 이야기했지? 좋았어. 최영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50대까지는 내 이야기만 했어요. 60대 넘어서야 듣는 법을 배웠죠. 그런데 듣기만 하면 내가 힘들어요. 그래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해요.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듣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지만 듣기만 하는 것도 지혜가 아니다. 균형 있게 주고받는 것, 그것이 진정한 대화다. 이제 세 번째 기준입니다. 71세 박철수 씨에게는 두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친구와의 시간.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했습니다. 뭔가 계속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야, 요즘 날씨 참 좋지? 그러게. 봄이 왔나 봐. 다시 침묵. 아, 그리고 어제 뉴스 봤어? 요즘 정치가. 억지로 화제를 만들었습니다. 1시간 내내 그랬습니다. 집에 오면 피곤했습니다. 왜 저 친구와 있으면 이렇게 힘들까? 두 번째 친구와의 시간.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란히 걸었습니다. 10분, 20분이 지나도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가끔 한마디씩 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 그러게. 다시 침묵. 하지만 그 침묵이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박철수 씨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친구에게 말할까 고민했습니다. 말하면 뭐라고 할까? 조언할까? 아니면 걱정할까? 말하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결국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친구를 만났습니다. 공원을 걸으며 말했습니다. 야, 나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게 나왔어. 친구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많이 안 좋아? 좀 더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대. 그래, 힘들겠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침묵. 하지만 그 침묵은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손을 내밀어 박철수 씨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위로가 됐습니다. 박철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친구는 말이 필요 없구나.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벗과는 말이 없어도 마음이 통한다. 억지로 말을 만들어야 하는 관계는 이미 끝난 것이다. 말이 많은 관계는 얕고 침묵이 편한 관계는 깊다. 하지만 모든 침묵이 좋은 건 아닙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에는 두 가지가 있다. 마음이 통해서 말이 필요 없는 침묵과 할 말이 없어서 생기는 침묵. 전자는 우정이요. 후자는 이미 끝난 관계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할까요? 간단합니다. 침묵 속에서 편안한가, 불편한가? 침묵 후에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는가? 억지로 화제를 만들어야 하는가? 울산에 사는 정수진 씨, 69세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침묵이 흐를 때 내가 뭔가 말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드나요? 그러면 가짜 친구예요. 침묵이 흐를 때 그냥 이대로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나요? 그러면 진짜 친구예요. 그대들이여,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진짜 친구를 가려내는 세 가지 기준. 첫째, 어려울 때 남는가? 정확히는 내가 정말 힘들 때 믿고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인가? 둘째, 자랑하지 않고 들어주는가? 듣는 것과 말하는 것에 균형이 있는가? 셋째, 침묵해도 편한가? 정확히는 침묵이 편안한 침묵인가? 어색한 침묵인가? 이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 해당되면 진짜 친구입니다. 하나도 해당 안 되면 가짜 친구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친구는 찾는 것이 아니라 걸러지는 것이다. 세월이 가짜를 떠나보내고 진짜만 남긴다.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가짜 친구라고 해서 나쁜 사람은 아니다. 다만 나와 맞지 않을 뿐이다. 그들을 원망하지 마라. 그저 다른 길을 가는 것뿐이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가짜 친구를 보내고 나면 외롭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친구를 정리하면 혼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 외로움은 어떻게 견디나요? 이것이 바로 그대들이 관계를 끊지 못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빈 관계 속에 있을 때 더 크게 느껴진다. 그대들이여, 이것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100명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친구 한 명만 있으면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69세 윤정숙 씨는 일주일에 5번 모임에 나갔습니다. 매번 10명 이상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집에 돌아올 때마다 더 외로웠습니다. 왜 이럴까?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 어느 날 윤정숙 씨는 모임을 한 달간 쉬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불안했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더 외롭네. 하지만 2주째부터 달라졌습니다. 모임에서 느꼈던 그 답답함이 사라졌습니다. 아,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외로웠던 게 아니라 진심을 나누지 못해서 외로웠구나. 그런데 모든 사람이 윤정숙 씨처럼 될까요? 아닙니다. 대구에 사는 박영숙 씨, 71세는 달랐습니다. 박영숙 씨도 모임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정말 외로워졌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니까 답답해.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 결국 다시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차이는 간단했습니다. 윤정숙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을 채웠습니다. 월요일 오전 모임 대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처음에는 심심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걷다 보니 규칙적인 운동이 됐습니다. 화요일 오후 도서관에 갔습니다. 젊었을 때 읽고 싶었지만 바빠서 못 읽었던 책들을 펼쳤습니다. 한 페이지씩 읽다 보니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수요일 저녁 집에서 음악을 들었습니다. 좋아하는 가곡을 틀어놓고 차를 마셨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온전한 나만의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박영숙 씨는 빈 시간을 그냥 두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모임을 안 가니 할 일이 없었습니다. 뭐 하지? 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별로 보고 싶은 프로그램도 없었지만 그냥 틀어놨습니다. 화요일 오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니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외톨이가 되는 건 아닐까? 불안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친구들이 모임에서 찍은 사진을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 박영숙 씨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나만 빠졌네. 나만 외톨이야. 결국 다음 주부터 다시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중요하다. 빈 공간을 의미 있는 활동으로 채우지 못하면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이 찾아온다.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선물. 그렇다면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김철수 씨는 친구 모임을 정리한 후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근처 공원을 1시간씩 걸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지루했습니다. 그냥 걷기만 하네. 재미없어. 하지만 2주째부터 달라졌습니다. 공원에서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사람들을 알게 됐습니다. 인사를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날씨 좋네요. 짧은 대화였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3개월 후 김철수 씨는 산책 친구가 5명 생겼습니다. 깊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만나서 30분 정도 함께 걷고 가볍게 이야기 나누는 정도. 하지만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김철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건 깊은 관계가 아니라 가벼운 연결이었구나. 사람마다 필요한 것이 다르다. 서울에 사는 이정희 씨, 68세는 또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정희 씨는 친구 모임을 정리한 후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주 2회 동네 복지관에서 식사 배식을 도왔습니다. 그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깊은 관계를 맺지는 않았지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인지 몰랐어.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는 남의 기대에 맞춰 살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나 자신으로 살 수 있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다.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가다듬고 내면을 채우는 귀한 시간이다. 하지만 혼자 있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이는 책을 읽고, 어떤 이는 글을 쓰고, 어떤 이는 산을 오른다.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그 시간이 나를 채우는가 하는 것이다. 진짜 친구 한 명이면 충분하다. 이제 3번째 이유입니다. 서울에 사는 박영호 씨, 74세. 10년 전만 해도 박영호 씨에게는 친구가 20명쯤 되었습니다. 동창회 친구들, 직장 동료들, 취미 모임 친구들. 달력은 약속으로 빼곡했습니다. 바빴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피곤했습니다. 이게 친구를 만나는 건가, 일을 하는 건가? 하나씩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만 남겼습니다. 지금은 딱 2명만 남았습니다. 한 명은 고등학교 동창, 한 명은 군대 전후. 한 달에 한 번씩 만납니다. 3시간 정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진심을 나눕니다. 지난주 수요일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차를 시키고 앉았습니다. 박영호 씨가 말했습니다. 야, 요즘 힘들어. 아내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자주 다녀. 많이 힘들겠네.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그냥 들어줘서 고마워. 친구가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그렇게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박영호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요즘 불안해.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나도 그래. 우리 나이가 되면 다 그렇지. 이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3시간을 함께 있었지만 특별히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박영호 씨는 생각했습니다. 예전엔 20명 친구가 있었어도 외로웠어. 지금은 2명뿐이지만 전혀 외롭지 않아.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친구가 한 명도 없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인천에 사는 강순희 씨, 73세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강순희 씨는 모든 친구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친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나는 평생 진짜 친구를 만나지 못했구나. 슬펐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진짜 친구가 없으면 어때? 나 자신이 내 친구가 되면 되지. 강순희 씨는 혼자 영화를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맛집을 찾아다녔습니다. 혼자 여행도 갔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저 할머니 혼자 영화 보네. 하지만 곧 개의치 않게 됐습니다. 내가 즐거운데 뭐가 문제야? 1년 후 강순희 씨는 말했습니다. 70년 넘게 살면서 지금이 가장 자유로워요. 친구가 없어도 전혀 외롭지 않아요.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친구가 많아야 한다고 하지만 나는 단 한 명이면 충분하다고 말한다. 진심을 나눌 수 있는 한 명이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숫자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하다. 하지만 만약 그런 친구가 한 명도 없다면? 그렇다면 자기 자신이 자신의 친구가 되라. 자신과 진솔하게 대화하고 자신을 위로하고 자신을 격려하라. 그것이 가장 깊은 우정이다. 관계를 줄이는 것은 지혜다. 그대들이여, 이제 명확해졌습니까? 관계를 정리해도 외롭지 않은 이유. 첫째, 빈 관계 속에 있을 때가 더 외롭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진심을 나누지 못하면 오히려 더 외롭습니다. 둘째,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나 자신과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채워야 합니다. 사람마다 방법은 다릅니다. 셋째, 진짜 친구 한 명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친구가 없다면 자기 자신이 자신의 친구가 되면 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를 줄이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지혜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끊고 나를 채우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하지만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혼자 있는 법을 배우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다. 천천히 하나씩 자기 속도로 가라. 그대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찾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진짜 나로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 지금부터 함께 배워봅시다. 이제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왜 나이 들수록 친구는 적어야 하는지, 어떤 친구가 진짜이고 어떤 친구가 가짜인지, 관계를 정리해도 왜 외롭지 않은지.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나도 알아요. 그런데 막상 실천하려면 어렵네요.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60년, 70년을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조금씩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는 겁니다. 이번 달 딱 하나만 정리하십시오. 서울에 사는 정순희 씨 69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순희 씨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5번 모임에 나갔습니다. 모두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막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지? 그때 정순희 씨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달에 딱 하나만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모임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에는 월요일 동창회만 정리했습니다.
요즘 제 시간을 좀 갖고 싶어요. 모임을 줄이려고 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화요일 부녀회를 정리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3개월이 지나자 3개의 모임이 정리됐습니다. 급하게 하지 않았기에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채우십시오. 정순희 씨는 정리한 시간에 뭘 할지 미리 정해놓았습니다. 월요일 오후 모임에 안 가게 됐습니다. 그냥 집에 있으면 허전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월요일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자. 화요일 오후에는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요일 오후에는 집에서 음악을 듣기로 했습니다. 모임을 정리한 시간을 나를 위한 시간으로 채웠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순희 씨는 변했습니다.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순이야,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여. 정순희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걸 느껴. 오랜만에 나 자신으로 사는 것 같아.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이 된다. 그대들이여,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노력을 해야 합니까? 남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끊는 것은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나를 채우는 시간을 갖는 것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60년, 70년, 80년을 살아오면서 그대는 수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그대를 지금의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는 이미 충분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만 가끔 오래된 습관이 그 지혜를 가릴 뿐입니다. 많은 친구를 거느리려 애쓰지 마십시오. 진짜 친구 한 명과 깊이 통하십시오.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과 깊이 만나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대는 지금 어떤 친구들과 함께 있습니까? 그들은 그대를 키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를 소모시키고 있습니까? 이제 선택하십시오. 오늘부터 하나씩 정리하십시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는 과감히 끊으십시오. 나를 키우는 관계는 깊이 가꾸십시오. 나 자신과 만나는 시간을 소중히 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대는 이미 충분히 빛나는 사람입니다. 정약용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좋은 벗 한 명이 나쁜 벗 10명보다 낫다. 좋은 벗은 나를 키우고 나쁜 벗은 나를 소모시킨다. 오늘 이 시간이 그대에게 작은 용기라도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마음의 아침은 정약용을 비롯한 선인들의 지혜로 그대의 남은 생이 더 평안하고 자유로워지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관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혼자 있을 때도 그대가 가장 빛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